고래, 물개와 같은 해양 포유류는 바다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우리나라 바다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0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류가 어업 활동 중에 혼획, 즉 의도치 않게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해양 포유류의 경우 수명이 길어 한번 개체수가 감소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 쉽게 멸종위기에 처하고 결국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붕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혼획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서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 활동 중 해양 포유류가 그물에 걸리거나 그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우리 바다의 생태계 지킴이, 해양 포유류와 안전 방류 지침을 지금 알아봅니다. 먼저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우리 바다에서 발견 기록이 있는 고래류는 약 35종인데요. 이 중에 매년 볼 수 있는 고래는 밍크고래, 상괭이, 남방 큰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5종으로 이 종들의 혼획 빈도가 높습니다. 또 기각류는 점박이물범, 물개, 큰바다사자 3종이 있는데요. 매년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혼획이 이들 해양 포유류의 주요 폐사 원인이며 정부는 혼획 감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조업 활동 중 혼획되거나 좌초된 해양 포유류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발견 즉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하기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해양경찰에서는 해양 포유류의 생존 여부를 확인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는데요. 먼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해 혼획된 해양 포유류의 종을 확인합니다. 종 확인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고래연구센터를 검색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고래연구센터 채널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팅창을 통해 혼획된 해양 포유류의 측면과 하복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면 종과 성별, 그 외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에서는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한 다음 불법 포획이 아닌 혼획으로 확인된 해양 포유류의 경우 해양 보호생물이 아니면 발견자가 수협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협에서는 처리 확인서 사본과 DNA 분석용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내야 합니다. 한편 혼획된 해양 포유류가 해양 보호생물이거나 좌초, 표류로 발견된 모든 해양 포유류의 사체는 판매가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고래류 및 기타 해양 포유류의 사체는 고래연구센터에서 연구용으로 인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폐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폐기하는 모든 고래류 사체에 대해 처리 확인서와 DNA 분석용 시료를 채취해 고래연구센터에 보낸 후 최종 폐기합니다. 바다 생태계 유지군, 고래류와 기각류를 방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고래류는 주로 그물에 걸리는데요. 그물에 걸리거나 끼일 경우 스스로 탈출할 수 있게 그물에 구멍을 내거나 그물 한쪽을 수면 아래로 낮추어줍니다. 또 자망이나 통발 어업과 같이 표층부터 수중그물 또는 통발 어구까지 연결하는 부표줄에 지느러미 일부가 얽힌 경우에는 안전한 도구로 가능한 고래 몸통 가까운 부분에 그물과 부표줄을 잘라 방류합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고래류를 갑판 위로 끌어올리거나 옮겨야 할 경우에는 고래류 몸통 전체를 감쌀 수 있는 폭이 넓은 천을 사용하여 옮겨야 합니다. 갑판 위로 올린 고래류는 몸이 햇빛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젖은 수건이나 이불 같은 천으로 몸통을 덮은 다음 피부가 마르지 않게 천에 물을 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고래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분기공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고래를 만지거나 할 때는 젖은 장갑을 끼고 접촉하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발견자는 바로 해양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합니다.
방류 작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첫째, 고래를 들거나 올릴 때는 주둥이나 가슴 지느러미, 꼬리자루 등을 잡지 않습니다. 둘째, 옮길 때 발로 밀거나 막대 등의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셋째, 고래 주변에서 큰 소리나 진동,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며, 넷째, 고래류의 꼬리는 힘이 매우 세니 꼬리 주변에는 있지 않도록 합니다. 또 안전을 위해 고래가 있는 물속에 작업자가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기강류는 줄이나 그물에 얽힌 경우 몸통 가까운 위치에 그물이나 줄을 잘라 방류하는데요. 이때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해 이동 경로를 확보한 다음 물 등을 뿌려 탈출을 유도하고 재빨리 자력으로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물개가 갑판 위로 올라왔다면 판자로 막거나 물을 뿌려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강류 역시 손으로 만지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 눈을 가린 다음 보호장갑을 착용한 후 만져야 합니다. 이때 기강류로부터 물릴 수 있으니 머리 쪽을 만지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이 또한 모든 상황에 대해 해경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기강류를 방류할 때는 고래 방류와 같이 도구 사용과 접근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양 포유류 혼액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해양 포유류가 자주 혼액되는 안강망 어구에 활용할 수 있는 혼액 저감 장치를 개발해 어가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해양 포유류 혼액 저감 장치는 자루 그물 안에 위쪽 부분에 탈출구를 내고 탈출구에 유도망을 설치해 해양 포유류가 유도망을 따라 유영해 어구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또한 혼액 저감 장치 부착이 필요한 어업의 경우 현행의 그물코 규격 대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해당 어업에 대한 혼액 저감 장치의 그물코 규격과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해 혼액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물에 발광 다이오드 전구나 고래가 싫어하는 음파를 발신하는 장치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신고는 해양 포유류 구조와 방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연근 해역에서 40년 만에 발견된 북방 긴수염고래는 남해 홍암 양식장 고정줄에 얽혀 있는 것을 어민이 해양경찰서에 신고했고 해양경찰 연락을 통해 급파된 해양포유류 구조팀이 고정줄을 절단해 무사히 방류에 성공하여 부상 없이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웃는 돌고래라고도 알려진 상괭이의 경우 인근 정치망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어민의 신고로 구조된 상괭이는 구조치료기관에서 약 한 달간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 발견 해역에 방류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태안갯벌에서 썰물에 좌초된 남방 큰돌고래 역시 어민의 발견과 해양경찰의 신속한 응급조치로 바다로 되돌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빠른 신고는 바다 생태계 유지군, 해양 포유류를 살리고 우리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해양 포유류의 보존 관리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미국은 해양 포유류 보호법의 일부 규칙을 개정해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지 않거나 보호 조치 노력을 하지 않은 나라의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을 일절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해양 포유류 혼획이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해양 생태계와 우리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 포유류 안전 방류 지침 준수와 혼획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업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